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숙제 혹은 학습 습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움이란 최고가 되기 위한 질주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일단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배움이라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방식, 평소에는 소모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보면은 아이들이 사실적으로 자기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의 인생을 위해서 배움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열정적인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이제 월급쟁이로서 생각하고서 이제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 자기의 이제 앞감당하기, 뒷감당하기 바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이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학습, 숙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 학습 적기인 학생들이 공부의 습관을 갖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뭐 장문이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매일 카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주 숙제를 내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습관으로 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좀 자율적인 방식의 교육 방식도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부재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 적기, 즉 학생들의 뇌가 발달돼가지고 20살 이전까지 해서 보통 한 18살까지 아이들의 뭐 전두엽이나 전전두엽 등 자기들이 나중에 20살 이후에 평생 갖고 갈 머리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당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20살 이후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적기라는 말은 학생들의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 맞는 그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공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꾸준히 하는 공부 습관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동시에 부모님과의 신뢰감 또한 형성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부모님, 이제 일단은 이 과외방에서 한 달 정도 학생들과 이런 예행 연습을 거칠 거거든요. 그럼 시험 때부터 같이 할 거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꾸준히 하는 공부 습관을 제가 환경을 설정할 줌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께서는 뭐 학생들이 언제 공부할까, 언제 철들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잠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아이가 매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부 습관이 확실히 아이에게 좀 자리매김 되면은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뭐 아이에게 공부를 해라 뭐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개선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께서도 자식들이 그렇게 일관적이고 꾸준히 하는 공부 습관을 보면서 부모님 또한 자식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의 주체적인 목적이고요. 3번.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공부법, 계획을 세우고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며 다른 과목 또는 분야에서도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지금 중학교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뭐 고등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고 고등학교를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대학에 대해서 걱정하시겠지만은 핵심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랑 연락을 많이 제가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대학교가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갖고서 대학을 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대학에 있는 진도나 아니면은 그 수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외로 고등학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편으로 고등학교를 좀 소홀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알고, 자기가 공부할 때를 알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의무감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적어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10년을 공부 더 해야 되는 거고, 뭐 고등학생들도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는 공부대로 해가지고 의무감의 공부의 학생이니까 그런 본분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보상은 다른 데서 얻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서 주말에 보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한다.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학생도 학부모도 저도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쳐서 이런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저랑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뭐 부모님도 물론이고요. 다른 과목에까지 동일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공부에 대한 오해를 벗고 사고를 전환한다. 공부에 대한 오해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적이라는 거죠. 성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공부라는 것과 바꿔서 얘기하면은 기억이고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첫 번째 여기서 언급했던 축척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어떤 지식을 얻고서 소비하고 근데 그 지식마저도 앞으로의 지금 정보 사회 같은 경우가 그 정보가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론을 막상 현실에 접목하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마치겠지만 뭐 유일하게 굳이 공부가 평생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가 마치 성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공부의 본질에 충실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고를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관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습관을 기르고 그 결과를 가정 내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접목시킨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관적인 학습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관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뭐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화를 하고 미디어에 대한 습관, 그리고 시간 관리, 그리고 자립하는 거, 책임지는 학습 이런 모든 것들의 일관적인 환경을 일단 제가 한번 이 과외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숙제에 대한 일관적인 환경을 제시를 했고 그 결과를 학생들이 관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내가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이런 모든 영역을 접목시켜서 학생들이 자기 혼자 공부도 할 수 있고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책임지는 이런 학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공부 습관, 학습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다른 습관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